철강주. 네네. 철강주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우리가 시장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이제 전략가가 있고요. 종목을 분석하는 종목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종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시장 관점을 그렇게 많이 반영을 시켜서 종목을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뭐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냉각이 되든 급등을 하든 상관없이 해당 종목의 업황 이런 업황과 부분들을 밸류를 보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보는 거고 그에 따라서 실적의 추이를 데이터를 확보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을 가미시켜서 업사이드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철강주가 최근에 이제 포스코 종목이 필두로 올라와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시장과 상관없이 네.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뭐 기타 몇 개의 종목들은 지금 약간 저평가 매력도 있는 거고요. 지금 8월 1일부터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서 수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해요. 수출 관세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 관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 중국 기업들이 돈 벌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관세 인상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뭐 생철이라고 하는데요. 생철 같은 경우에 15%에서 20% 그리고 탄소 함량 4% 이상 되는 철의 경우에는 20에서 40% 수출 관세율을 올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환급금이라고 하죠. 예, 수출 환급제도 일부 축소가 기존부터 얘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철강 감산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좀 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사적으로 국내 철강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좀 계속해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할 수 있고 철강주에 대한 상승은 중국이 감산하는 한 지속적으로 철강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감산을 합니까?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철강 업종에 대한 센티멘트가 긍정적이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표성 있는 종목 봐야죠.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기타 종목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섹터를 볼게요. 제가 이제 큰 흐름을 보고 사자라는 말씀을 늘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포스코 대표성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제가 그 파란 것을 쭉 그어놨는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네. 포스코도 보이잖아요. 포스코가 왜 올라올까요? 최근에 이제 캐파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선이 두 개, 하나는 뭐예요? 요거 밑에 거는 포스코 그 흐름이고요. 네. 이 굵은 선 이거는 철강 주요 작품 동부제철부터 대하제강까지 네. 요 종목들의 합산 평균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합산 평균 흐름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최근에 올라온 거죠. 갭이 이제 벌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포스코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대제철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얼마 전에도 우리 그 IBK의 박근영 그 차장님 나오셔가지고 박근영 차장님이신가요? 김민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컬러 강판 말씀하셨는데 컬러 강판 하면 또 동국제강 회사가 있고 포스코 강판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또 베팅을 좀 해서 대표성 있는 거 이제 포스코 해서 좋은 수익을 남겨서 살 때 돼 내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요거부터 한번 보고 제가 추가로 정보를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느낌만 한번 잡아봅니다. 기존에 표시했던 거 그대로 있는데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되고요. 상방의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사고 싶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예, 저는 느낌이 드는데 주봉입니다. 요 느낌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빠지고 올라가고 떠나가지고 이 포스코가 향후에 업사이드가 더 있느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있다. 다만 이러한 눌러주는 변동성이 있는데 요럴 때는 대응만 잘하면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현대제철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포스코 얘기하면 현대제철 그냥 다 얘기했다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인데 자꾸 물으셔서 말씀드리면 주봉상 개념으로 보면은 흐름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자동차,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강판, 자동차 강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철강주 중에서 좀 선호하는 게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주를 좀 선호를 해요. 그 중에 기존 했던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세아베스트. 자, 네. 한번 먹었잖아요, 그죠? 세아베스트 뭐 기가 막히게 먹었죠. 그럴까요? 엄청 네. 수익 낸 종목이잖아요. 예, 엄청 수익 냈는데 네. 이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PBR 0.7배 전후 정도에서 쉬어가는 자리가 연출이 된 것 뿐이지 이게 떨어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 떨어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아베스트일은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끈기 있게 대응하시는 분이 먹을 수 있다. 주봉으로 보면은 와, 이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샀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밑으로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추가로 또 사면 되죠. 예. 추가로 또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됩니까?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고 할 때 사야 되는데 내용이 좋을 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세아베스트리 PBR 0.7배 정도 수준을 감안하고 향후 또 전방 산업이 좋다라는 측면, 특수한 측면에서 열연 가격의 어떤 상승, 강판의 상승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꾸준히 모아가도 PBR 1배 이상에서 한번 팔아보이소. 그러면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를 채워 가셔야 되는데 철강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강주 얘기였습니다. 철강주가 이 경기주 가운데 다시 좀 움직일까? 그런 모양새를 좀 나타내고 있네요. 제가 조선주 업황 얘기를 하길래 조선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철강주가 보이더라고요. 조선주가 네. 지금 수주가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철강 강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막 슈퍼사이클 얘기하는데 슈퍼사이클이 2004년, 5년에 슈퍼사이클이 올가 비교하면서 네. 뭐 환경 규제에 관한 얘기도 있고 수요 증가, 물동량 증가 이런 거 있는데 네. 철강값이 올라가지고 이게 조선주의 그 이익이 좀 훼손되는 거예요. 네, 원가가 맞습니다. 조선주가 배를 지려고 해도 철강값이 비싸니까 그죠. 원가 부담이 되는 게 네. 하나의 변수고요. 그 말은 들어보니까 철강주 정말 좋구나. 네. 철강값이 오르니까. 네. 예. 철강값이 이제 올라가면 조선주에는 부담 요인이라고 기존부터 리포팅이 많이 돼 조선주는 있죠. 부담 요인이죠. 근데 네, 역으로 그렇습니다. 보니까 좋구나라는 게 네. 역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아까 낮에도 아까 뭐 박사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조선 업종이 그 일본, 중국을 훨씬 더 앞서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LNG 선박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철강값이 좀 올라가도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추후에 실적 반영이 되면서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